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병원 간담도 췌장외과의 박민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은 간 이식 또는 간담체에서 채소 침습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것을 좀 재미있게 영상과 또 수술 비디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제 간담체 쪽으로 또는 이식이나 이제 수술이 이제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한 이러한 질환들에 대해서 아마 궁금한 점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영상들을 좀 준비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저희가 이제 조금 그 실물적인 사진이라서 조금 사진을 조금 이제 블러하게 처리를 했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우리 몸에 이제 가장 큰 장기 중에 하나가 간입니다. 이런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면 요 담도에 내려와서 이것이 이 위에 십이지장의 음식물을 소화주는 소화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요 쓸개, 담낭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이제 소화를 잘 시켜주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를 이렇게 절제를 하면 이렇게 췌장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도와 췌장이 서로 액이 합쳐져서 십이지장으로 나오면서 이러한 간, 담도, 췌장은 각각 다른 신체 장기가 아닌 하나의 유기적인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내려오고 또 췌장관과 합류해서 서로 이런 체액과 담즙이 만나면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면서 내분비 또 외분비적으로 하나의 큰 역할을 하는 유기적 형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간은 우리 몸속에서 가장 큰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우상복부에 큰 장기를 이루고 있고요. 이러한 간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는 독소를 효과적으로 정화해주고 알부민이나 혈액응고 인자들을 생성을 해서 우리 몸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간에서 만든 담즙은 담도로 내려가면서 췌장액과 만나서 소화제, 외 분비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담도나 이제 췌장액의 흐름이 문제가 생겨서 암이나 또는 양성 종양이 생기면 이러한 담도 흐름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눈이나 몸이 또는 소변이 노랗게 내오는 황달 증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에서는 특히 간세포암이 가장 많은 종류를 이루고 있고요. 또는 간의 양성종양도 있고 간내 담감종이라는 질병도 있습니다. 또한 담도에는 이제 담도에 있는 돌, 담석증이나 또는 담도 결석증이 있고, 또한 담도나 췌장에 양성종양이나 악성종양이 있어서 이러한 큰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을 받게 됐을 때는 예전에는 커다란 이제 절개를 통해서 개복 수술이 주를 이뤘습니다. 지금도 사실 병기가 많이 진행되거나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복 수술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서는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 다음과 같이 조그만 투관침을 넣어서 그 구멍으로 기구를 넣고 또한 로봇을 조정해서 좀 더 정밀하고 선명한 시야 속에서 하는 채소 수술이 각광을 받고 있고 하나의 표준 치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복강경이나 로봇 채소 침습 수술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수술이 조금은 이제 저 수술 동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위의 사진은 이제 큰 절개창을 통해서 이제 저희 간담체 수술한 환자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다 가시다시피 이렇게 T자나 또는 큰 절개창이 보이지만 최근에는 큰 수술도 이러한 췌장암이나 또는 간암 수술도 다음과 같이 조그만 절개창과 함께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 많이 하고 있는 이제 담낭염 또는 담석증에서는 이제 절개창을 하나로 하는 싱글포트로 단일공으로 수술해서 흉터를 좀 더 최대화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큰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 담도, 췌장에 어떤 질병이 생기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유기적인 형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법이나 치료법도 모두 비슷한 상황이고, 최근에는 이러한 치료법을 1cm 미만의 작은 구멍을 뚫어서 채소 침습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강경 로봇 수술의 장점은 이제 조그만 투관침을 하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2mm
또는 1cm 미만의 작은 구멍 몇 개만으로 수술을 진행합니다. 특히 담낭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2mm 트로카를 사용해서 나중에 1년 지나서 보면은 이제 흉터가 점처럼 나눠서 이제 미용적인 효과도 되게 높고요. 로봇 같은 경우는 단일공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배꼽 말고는 다른 데에 흉터가 없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수술이나 큰 수술이나 수술을 하게 되면은 환자가 통증이 있어서 이제 매우 힘들어 하시거든요. 하지만 흉터가 작고 이제 채소 침습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 회복이 용이하고 그래서 환자의 회복이나 그다음에 합병증 발생이 좀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강경 로봇 수술은 이제 맨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야나 확보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암 수술 후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봇 수술을 이제 최근에 많이 발달한 이유는 아까 보시다시피 한 15배까지 이미지가 확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이런 구멍이 커다랗게 보이는 시야 속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자도 좀 더 편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절제나 어떠한 장기를 이제 그 수술을 진행을 할 때 훨씬 편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원으로 입체적으로 물체가 보이기 때문에 훨씬 수술을 하고 저희가 수술자들도 이제 손이 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복 수술을 하던 그다음에 복강경 수술을 하던 손떨림 같은 그런 부작용을 내서 수술 시 이제 어려운 부분들을 로봇 수술을 통하게 되면 상당수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떨림 보정된 로봇 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손떨림이 전혀 없고 시야도 딱 고정된 상태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훨씬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요 손목처럼 요 기구가 360도로 막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존 복강경 수술로 접근이 어려웠던 공간에서 또 봉합 같은 고난이도의 수술 주기가 로봇 수술로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수술로 모든 간담체 모든 수술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 이제 로봇 수술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일반인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마련했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요 팔레트에 이 로봇 손으로 붓으로 이제 팔레트에 있는 물감을 섞어가지고 이제 다빈치의 이제 모나리자를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로봇 수술 기구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하는 것이 다빈치 기계거든요. 인투이티브에. 그래서 이 다빈치 기계로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를 이렇게 로봇 수술로 하면 로봇 수술과 같은 느낌으로 이 팔레트에서 물감을 섞고 이렇게 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손으로 직접 하는 것처럼 훨씬 정교하게 색도 만들 수 있고요. 요거 수술을 보시면은 밖에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수술자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밖에서 로봇을 조정하고 요 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로봇팔이 붓을 잡고 이렇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의사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학회 차원에서 한번 이미지 홍보 대상으로 저희가 섭외를 했었고요. 약 30분 정도 이렇게 다빈치 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바로 다음과 같이 아주 정밀하게 수술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수술은 이제 외과 초심자도 훨씬 편하게 개복 수술하는 것처럼 좀 쉽게 적응을 할 수 있고 또한 정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 절제술은 이제 우리가 간암이나 또는 간내 담관종이나 또는 뭐 간내 양성 질환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간은 전체 부피의 약 70에서 80% 절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간은 재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포션만 유지를 한다면 이제 수술은 가능하지만 대부분 간세포암 같은 경우는 만성 간질환이나 간경변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간절제 수술 시에는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지는 간부전의 위험성이 증가된다는 것이 하나의 이제 키포인트, 주의할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간부전의 위험성 때문에 수술 전 다양한 방법으로 간 기능을 평가하고 이제 절제 가능한 범위를 이제 수술 전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개인별로 이제 맞춤 절제 가능에 대한 맞춤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암 수술도 전통적으로는 개복술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복강경이나 로봇을 위한 채소 침습 수술로 작은 구멍을 통해서
수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을 보면은 간은 이렇게 오른쪽 간과 그다음에 왼쪽 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여러 가지 8개의 분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간인 또한 우전구역, 우구역으로 아주 복잡하게 해박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요 밑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냥 한 느낌이 그냥 바로 올 수 있게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은 개복을 해서 배를 열어서 이제 오른쪽 간을 절제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처럼 이제 복강경에서는 똑같은 시야에서 조그만 구멍, 투관칩을 넣고 똑같이 우관 절제를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개복 수술처럼 복강경 수술에서도 훨씬 더 정교하게 똑같이 개복 수술처럼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동영상을 조금만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복강경으로 좌측 간을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른쪽 간도 절제를 할 수 있지만 왼쪽 간도 절제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절에 따라서 맞춤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은 간동맥이나 간문맥으로 혈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아까처럼 요 간으로 가는 혈관에 클립을 넣어서 간에 가는 혈류를 막으면 다음과 같이 간의 색깔이 변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색된 라인을 따라 가지고 이제 좌측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좌측 수술을 이렇게 여러 가지 초음파 절삭기나 그다음에 봉합기 같은 걸 수술을 해서 다음과 같이 왼쪽 간을 절제를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측의 간도 우전구역, 우구역 이제 복잡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전구역으로 가는 혈관을 이렇게 나누어서 간의 한 30%의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위치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수술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러 가지 기구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전구역을 해서 이제 모든 간을 대량으로 간절제를 하게 되면은 간부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술 전 맞춤 치료를 해서 얼마나 이제 절제 범위를 하고 그 환자에게 얼마나 이제 치료법이 효과적인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강경 간절제술을 보면은 이제 최근까지 여러 가지 이제 개복과 복강경을 서로 나누어서 간절제술에 대한 레포트가 많이 있었고요. 이거를 종합을 해보면은 이제 개복 수술에 비해서도 복강경 간절제술이 이제 출혈이나 그다음에 수술로 합병증이 많이 적고 이제 수술로 통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합병증이 적고 그럼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재원 기간에 감소가 있기 때문에 복강경 간절제술이 개복 간절제술보다 환자에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세포암을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담도 췌장암에서도 이제 이러한 수술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도와 췌장에 이제 흐름이 막히는 뭐 양성 종괴나 또는 악성 종양이 생기면 황달 증세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분들이 오면 처음에 CT나 이제 MRI, 혈액 검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췌장이나 담도에 이런 혹이 이제 발견이 되면 이제 수술적 치료나 여러 가지 항암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종양의 크기나 위치 또는 병기, 또 환자의 나이나 건강 상태를 다각적으로 고려를 해서 단독요법으로 시행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요법을 병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이제 1차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적 절제술이고요. 수술적 절제술이 가장 큰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고 사실 이 담도나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 황달이 나타나면은 그 병기가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혈관이나 주변 장기에 침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담도암이나 췌장암이 이제 진단되었을 때 약 20%에서 30% 환자만이 이제 근치적 수술적 절제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예방적으로 지속적인 건강 검진이나 영상 추적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하나의 또 다른 치료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술적으로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 전이나 또는 항암 전에 이제 황달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제 내시경 위를 통해서 이제 담도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스텐트를 삭간하거나 피부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조그만 관을 넣습니다. 그래서 경피경관 담즙 배액술을 통해서 황달을 감압시키고 그래서 수술적 치료나 항암 치료를 하고 있고요.
우선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나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암의 크기를 어느 정도 줄이고 병기를 이제 최소화해서 다시 근치적으로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간에서 만든, 여기가 간이거든요. 간에서 만든 담즙이 이렇게 담도로 내려오고요. 요건 이제 쓸개 담낭입니다. 그래서 이 담도도 상부 담간, 그다음에 중부 담간, 하부 담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상부 담간에서는 만약에 이러한 악성 종양이 발생이 되면 담도를 절제를 하고 위에 선택적으로 간을 부분적으로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중부 담간에서는 담도만 절제를 할 수도 있고요. 하부 담간이나 또는 여기 보이시면은 췌장은 췌장의 머리, 췌장의 몸통, 그다음에 췌장의 꼬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의 머리와 또는 하부 담도에 암이 있는 경우에는 최12지장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최12지장 절제술은 이렇게 담도, 췌장의 머리, 그다음에 12지장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절제하는 아주 큰 수술입니다. 그리고 췌장의 몸통 또는 췌장의 꼬리 쪽에 만약에 혹이 있거나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최미부 절제술에서 췌장의 80%까지 또는 30%까지 췌장의 일부를 절제를 하는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담도나 이 췌장이 합쳐지는 이걸 12지장으로 개구되는 데를 팽대부라고 합니다. 이런 팽대부에서도 양성이나 악성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첫 번째는 사실 내시경으로 해서 이러한 팽대부 주위에 종괴를 절제 수술을 시행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하지만 내시경적으로 접근이 어렵거나 또는 깊숙이 침범이 돼 있거나 또는 그 범위가 많이 크기가 큰 경우에는 이제 팽대부 절제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도 췌장암에서는 이렇게 최12지장, 최미부 절제술, 그다음에 담도 절제술, 그다음에 팽대부 절제술처럼 이렇게 다양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12지장 절제술은 췌장의 머리뿐만 아니라 12지장, 담관, 담낭을 광범위하게 절제를 하고 다시 이거를 소장과 함께 췌장과 담도, 위를 다시 문합하는 아주 복잡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러가는 담도나 또는 간으로 가는 문맥이나 그다음에 동맥 이런 해부학적 변이가 많고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수술이 아주 어렵고 그다음에 정교한 미세 문합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이식 다음으로 이제 외과 수술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개복 수술이 아닌 복강경 로봇을 통해서 확대된 시야성에서 정교한 수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수술 후에도 수술의 안전성과 함께 수술 부위가 작기 때문에 환자의 통증 및 합병증이 매우 적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췌장의 이제 최미부 절제술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이는 게 간 밑에 위입니다. 위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췌장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췌장에 지금 이렇게 혹이 하나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를 자르는 수술을 이제 최미부 절제술이라고 췌장과 함께 옆으로 비장이라는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장으로 가는 혈관이 이렇게 췌장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성종괴인 같은 경우는 이러한 비장으로 가는 혈관을 다음과 같이 보존을 하면서 이제 췌장 절제술을 하면은 비장을 자르지 않고 이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환자 회복이나 이제 수술 후 합병증 같은 게 적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러한 최미부 절제술은 개복 수술보다는 거의 한 90% 이상은 대부분 복강경으로 또는 로봇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최12지장 절제술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수술이 진행되는데 이런 분도 지금 보면 약간 비만이 있어서 이제 약간 오베스 하신데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큰 절개창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자그마한 투관침을 넣고 저희가 이제 스페시멘을 빼야 되기 때문에 한 4에서 5cm 정도의 절개창을 냈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다음과 같은 이제 흉터가 남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도 흉터도 통증이나 합병증 면에서는 훨씬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저희가 하는 것이 이제 12지장이나 그런 것들을 올려서 그다음에 혈관이나 그런 걸 박리를 하고 췌장의 일부를 잘라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반적인 최12지장 절제술을 문합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12지장, 담도, 췌장의 머리를 절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췌장을 소장하고 같이 문합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췌장은 한 2에서 3mm, 이제 확대된 경우, 확장된 경우는 1cm짜리 있지만 대부분은 2에서 이제 5cm, 5mm 미만의 조그만 구멍이 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췌장 문합 부에서 췌장루가 한 20에서 30%가 발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 문합 시가 가장 정교한 수술법이 필요하고 환자의 이제 예후에 아주 막중한 영향을 하기 때문에 저희 외과 의사들은 여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췌장에 이런 머리를 자르고 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췌간이 이제 2개로 나오는 약간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췌간과 조그만 췌간이 있어서 이를 성형을 하고요. 네, 보시면은 이 12지장과 췌장을 다음과 같이 이제 복강경 구멍으로 이렇게 문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한 2에서 7mm 사이에 작은 췌간을 이제 소장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이제 난이도도 높고요. 그다음에 요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복강경으로 이렇게 췌장하고 소장을 마무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처럼 이렇게 수술을 진행을 해서 이제 환자의 외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로봇으로 이제 체12장 절제술을 시행을 한 거고요. 방금 전처럼 이제 복강경을 수술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손목의 제한에 움직임이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화면이 계속 흔들리고, 그다음에 수술 술기가 되게 어렵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보시면은 이 로봇 수술은 시야가 하나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야를 속도를 빨리, 동영상의 속도를 빨리 해도 거의 그냥 화면에 변화가 없고요. 그다음에 로봇팔이 지금처럼 자유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를 여러 개에서 해도 이 시야가 매우 확보되기 때문에 더욱더 정교하고 편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담도하고 이제 췌장을 이은 다음에 이제 담도하고 소장을 이렇게 이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수술이 다 진행이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췌장하고 담도가 이제 문합 수술이고요. 그래서 복강경도 이제 큰 도움을 주지만 이제 이러한 봉합술이나 그다음에 절제 수술 시행할 때는 로봇이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2장에 있는데 팽대부에 이러한 질환이 있을 때 팽대부 절제술을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12장입니다. 이제 12장의 중간 부분으로 이제 담도하고 췌장에 이제 개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팽대부위에 이제 혹이 있어서 이제 수술을 시행하는 환자분의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을 일부를 자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 팽대부에 있는 종개를 다음과 같이 이제 로봇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위, 그 다음에 석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집게 등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췌간과 담관을 살리면서 이렇게 종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 수술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다시 이렇게 췌간하고 담관을 일부 우리가 점막이 다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이걸 다시 다 꼬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꼬매는 게 복강경으로 이제 수술을 해도 되지만 이런 경우에 복강경으로 수술하면은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되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팽대부 절제에서는 스탠다드는 이제 로봇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췌간과 담관에 이제 스텐트를 삽입하고 우리가 잘랐던 점막들을 이제 출혈이 수술에 나지 않게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아까 12장을 잘랐던 데를 이렇게 로봇팔로 이렇게 꼬매서 수술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마치 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아주 자유스럽게 수술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제 편하게 수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 이식이라는 것을 저희 팀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간 기능이 이제 상실한 경우에는 이제 간 이식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간부전이란 거는 간에 발생난 염증이나 장애로 인해서 간 기능이 저하되고, 그래서 황달이 발생하고 또 복수 또는 여러 가지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이식을 진행하고, 그 원인으로는 이제 B형, C형 간염이 가장 많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알코올성 간 질환이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서구나 우리 병원에서도 이제 대사성 간 질환의
원인으로 간 이식을 진행하는 분들도 최근 이제 그 숫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병증이 생겼을 때 약물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간 기능이 이제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이식을 결정을 하게 되고, 이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생체에서 일부 이제 가족이나 이제 친족의 어떤 그 공여자에서 간의 일부를 이식하는 생체간 이식이 있고요. 이제 내사에 빠진 환자에서 이제 간의 전부를 이렇게 두둑을 받아서 이식을 하는 내사자간 이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체 간 이식에서 이러한 첨단 수술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수술도 이제 공여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실험적으로 이제 수혜자에서도 로봇이나 이제 복강경 수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구와 달리 이제 내사자의 그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제 생체 간 이식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발달이 돼 있고, 그다음에 생체 간 이식의 경우는 기술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효용성의 면에서는 세계를 리드하는 이제 그룹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적외선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보면은 우리 몸에 주사나 그런 걸로 형광물질을 삽입하면은 특수 카메라를 통해서 이 근적외선의 혈광물질이 암으로 가는 조직에 들어가거나 또는 혈류나 담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수술을 할 때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그 수술 전에 형광물질을 넣어서 이런 특수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은 다음과 같이 담도로 가는 혈관이 이렇게 하얗게 보여서 우리가 수술을 시행을 하면서 여기가 담도구나, 수술하면서 여기를 잘라야 되구나, 여기를 조심해야겠구나, 그래서 큰 클루를 얻을 수가 있고요. 보면은 우리가 간이 아까 말씀하신 오른쪽 간과 왼쪽 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간으로 가는 혈류를 아까 클립으로 막으면은 그때 혈류를 주면 지금과 같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결찰을 했기 때문에 형광물질이 들어가지 않고, 왼쪽은 형광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해부학적 구조가 명확히 돼서 이제 수술을 할 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적외선 형광탐지자를 통해서 종양을 이제 표적할 수도 있고, 담도나 혈관을 이제 구조화 또는 간 구역을 시약화해서 간담체 수술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병원에서 이제 생체 간 이식을 이제 복강경으로 시행한 수술인데요. 이러한 생체 간 이식 복강경 수술에서 이러한 근적외선 조사가 어떻게 도움을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간으로 가는 간 동맥하고 간 문맥을 다음과 같이 클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형광물질을 주었을 때 왼쪽 간으로만 이제 가게 돼서, 여기 보시면은 형광물질 그 카메라를 주지 않고 이렇게 결찰만 시행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오른쪽 간으로 가는 간이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왼쪽에 비해서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색깔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가지고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분간을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이 형광물질을 통하면은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고, 아까 여기 간의 위쪽으로 가면은 이 형광물질은 더욱더 정확한 마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색깔만으로는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이런 형광물질을 주면은 오른쪽, 왼쪽에 간을 이제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공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담도가 해부학적 구조가 있어서 변이가 있어서 담도가 2개였습니다. 그래서 총담관과 담관이 이렇게 2개가 보이고 있고요. 이 특수 카메라를 보면은 이제 담즙이 내려가면서 형광물질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관을 이렇게 잘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간 이식 수술할 때 혈관, 담도 이런 것들이 매우 작기 때문에 길이도 되게 중요하고 제대로 결찰을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자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을 할 때 이러한 근적외선 검사를 시행을 하면은 훨씬 수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간담체 수술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수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수술이 개복 수술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제 복강경이나 그다음에 로봇 수술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미래에서는 이제 수술 전에서도 이런 피 검사나 이런 이미지 또는 환자의 개인 이제 유전학적 검사를 통해서 이제 맞춤 진료가 아마 진행이 될 거고요. 3D 프린터나 3D 또는 지금처럼 ICG 근적외선 검사나 VR 이미지를 통해서 아주 정확한 정밀 수술이 진행이 되고, 수술 후 회복도 웨어러블이나 어떠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가지고 환자의 예후를 파악하고 환자의 이제 추적 검사 또 환자의 이제 수술 후 이제 그 보존하는 방법도 이제 아주 최첨단한 게 진행이 되는 날이 아마 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질문을 좀 보내주셨는데요. 하나씩 보면서 조금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어떤 분이 이제 간이식을 시행을 하셨는데, 이제 간이식 한 분들은 이제 특별히 건강 관리에 더 힘써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요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사실 간이식을 하게 되면 아까 말했다시피 간 이식을 하기 전에는 간의 염증이나 간경변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사실 전반 정상적인 분들보다는 훨씬 더 영양 상태나 그런 것들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식한 후에는 사실 수술 후에 이제 어느 정도 통증이나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역이나 약제나 면역약제제를 주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영양, 뉴트리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환자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분이나 그다음에 영양 섭취에 제일 관리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지 운동요법이나 그런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그런 부분이 좋아지면서 이제 점차 퇴원 후에 이런 거 함께 이제 여러 가지 면역 억제제 복용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영상 추적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은 아마 영양적 측면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식을 하게 되면은 이식팀에서 저희가 이제 수술 후에 어떠한 부분을 조심하고 어떠한 음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역 억제제를 사실 계속 복용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음식들은 면역 억제제가 이제 상동작용을 하기 때문에 면역 억제 지량을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대한 이제 저희 영양팀, 그다음에 약제팀, 간호팀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고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간이식 받은 후에 이제 일상생활을 복귀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가 이제 생체 간이식하고 내사가자 간이식 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사실 많이 변동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생체 간이식 같은 경우에 간 기능이 매우 좋은 상태에서 특히 요즘에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보다는 이제 간 세포암으로 이식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제 B형 간염, C형 간염의 이제 합병증, 출혈이나 뭐 복수보다는 간 세포암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 수술 전에 이제 간 기능 상태가 매우 양호한 상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수술이 잘 진행되고 생체 간이식이 잘 진행이 되면은 뭐 퇴원은 뭐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나서 퇴원도 할 수가 있고 아주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내사자 간이식을 받는 경우에는 이제 간 기능이 매우 안 좋은 상태에서 내사자 간이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 일주일이나 2주일 내에 이식을 받지 않으면은 생명에 이제 아주 위험한 중대한 위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주 영양 상태나 전반적인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내사자 간이식 후에도 뭐 한 달 또는 뭐 2달 이상도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빨리빨리 복귀를 한다면 이것도 한 뭐 2주에서 4주 내에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뭐 간염 보균자라고 하셨는데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는데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수치가 높아서 이제 AST일 때가 이제 간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40에서 50이 정상치입니다. 그래서 약간 높아진 정상했는데 이제 간 초음파 결과에서 아마 담관이 확장돼서 간암의심이라고 하면은 이제 두 번째 이제 해야 될 것은 아마 CT나 이제 MRI를 찍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염 보균자에서 이제 대부분의 그 간 세포암은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C형, B형 또는 알코올릭 이런 간염이나 간경변이 있는 환자에서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6개월마다 계속적인 그 초음파나 그다음에 간세포암 수치를 모니터링 하도록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결과에서 담관이 확장돼서 이제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알파테아 단박에는 AFP라는 이제 튜머 마커가 있거든요. 아주 특이적인
그걸 시행을 하고 또는 간내 담관암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A19이나 CA 같은 여러 가지 암표지자 검사와 함께 CT를 먼저 찍어보고 CT상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MRI를 같이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해서 영상을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식습관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간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뭐 해독 작용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역이나 또는 혈액의 응고인자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만들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간 건강을 위해서는 첫 번째 뭐 아시다시피 1번은 우리가 이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들이 골고루 돼 있는 영양적인 식사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고 너무 육식이나 그런 거 너무 또 채식만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 않고 골고루 식습관을 추천해주고 저희가 이식 환자들 할 때도 저희가 이제 영양학적 이제 교육을 할 때도 이제 여러 가지 3대 이제 영양소가 골고루 섞여 있는 이런 식습관을 추천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여러 가지 영양제 같은 것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제 가장 이제 금해야 할 거는 이제 음주죠. 그래서 뭐 사회생활을 하는 정도의 뭐 음주는 어느 정도 하겠지만 너무 이제 음주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는 이제 간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금주가 제일 좋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알코올성 간질환 때문에 간이식이나 이제 뭐 경변으로 계속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금주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외래에서도 이제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회복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런 회복이 단 상태에서 다시 이제 몸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간 이식 하기 전에는 대부분 모양 상태가 막 얼굴도 거무스름하고 몸도 삐쩍 마르시고 뭐 치아 상태도 안 좋은 분들이 이식을 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아주 얼굴도 좋아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또 간의 건강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주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식받은 후 수술을 이제 완전히 끊어야 되는지 소량이라도 가능한지 사실 술 자체는 아까 말했듯이 간에 이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이식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이식을 받을 정도는 거의 이제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서 받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수술을 받고 이식을 받았는데 회복이 잘 상태에서는 술을 완전히 끊는 게 아마 정답일 수 있고 뭐 소량이라도 뭐 드실 수는 있지만 이제 완전한 금주가 이제 새로운 이제 생명을 부여받으신 거기 때문에 이제 금주를 하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 질문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생님께서 영양제를 많이 챙겨 먹고 이제 건강한 편이신데 이제 간에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양제의 다량 섭취나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비타민이라는 거는 사실 뭐 수용성, 지용성 이렇게 비타민을 나누고 수용성 같은 경우는 과다 복용을 해도 사실 대부분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영양제는 과다 복용보다는 이제 적절하게 복용을 하고 사실 영양제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뭐 비타민부터 해서 그다음에 골다공증 보호제, 여러 가지 뭐 철분 보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약사 선생님이나 또는 의사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이제 공인된 영양제를 이제 균형적으로 이제 챙겨 먹고 하시면은 뭐 전반적인 간 기능, 그다음에 본인의 기능, 전반적인 건강도 좋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수술 후 겪는 합병증이나 그다음에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은 저희가 이제 뭐 조그만 충수염 수술이나 또는 담낭 수술부터 해서 간세포암, 그다음에 췌장암 수술까지 다양한 수술을 하고 있는데 조그만 수술도 합병증이 크게 발생을 하고 아주 큰 수술도 합병증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담체암인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해부학적 구조도 되게 복잡하고 그다음에 혈관이나 그런 것들에 또 암이 침범하거나 또는 이러한 것들을 절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특히 간세포암 같은 경우에 간절제 후에는 이제 출혈이 가장 큰 합병증입니다. 이제 간으로 가는 건
큰 혈관들이 있고 하나의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간세포암 수술의 가장 큰 거는 이제 출혈 또는 그다음에 간을 자른 후 담즙이 이제 유출돼 가지고 담즙루가 생겨 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췌장 담도암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췌장루나 담즙이 새서 주변 혈관을 이제 녹이게 되면 큰 출혈이 생기면서 이제 아주 큰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술을 이제 합병증이나 그런 것들을 빨리 케어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는 것이 가장 이제 큰 이제 숙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수술을 하고 저희 이제 외과 의사들도 스탠바이 하면서 이제 환자들을 항상 케어하면서 여러 가지 피 검사나 영상 검사를 보면서 항상 이제 진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자는 다음 선생님께서는 이제 간암 수술한다도 이제 채소 침습 수술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간 경변이 이제 심하지 않는 우리가 차일드라고 하죠. 차일드 분류라고 해서 A에서 또는 B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간세포암 절제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고 이제 개복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동영상이나 그림을 보셨다시피 이제 간암 수술에서도 간절제 수술도 채소 침습 수술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뭐 전반적인 간 기능 상태, 그다음에 환자가 뭐 수술을 한 그 과거력이 있든지 또는 그다음에 그 혈관이나 담도 이런 데 변이가 심해가지고 수술이 어려운 경우 또는 간세포암의 크기가 또는 간내담관암의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채소 침습 수술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시면은 이제 간장약을 계속 복용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먹어야 되죠?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은 이제 간장약이 우르사, 뭐 고덱스 같은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간장약은 이제 그런 우르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기간 복용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간 이식 수술, 공여자 수술할 경우는 저희가 몇 개월 또는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러한 간장약을 계속 복용을 처방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분들도 이제 간 기능에 대한 이제 걱정이나 관심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리닉에 와서도 이제 간장약을 따로 이렇게 복용을 원해서 이제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장약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간 기능을 보호하면서 이제 뭐 장기간 복용을 해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간담체 수술이 어떠한 수술이 진행이 되고 또한 이런 것들도 이제 로봇이나 이제 복강경으로 이제 채소 침습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러 가지 뭐 재밌는 동영상하고 수술 동영상을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이제 Q&A 시간을 가져서 저희가 제가 아는 한 조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간세포암 또는 이제 간담도 췌장에 있는 질환들은 이제 진단도 어렵고 그다음에 수술적 치료 후에도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어떤 고위험자 또는 이제 걱정이 되시거나 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주기적으로 이제 피 검사나 영상 검사를 해서 아주 조기에 발견을 하든지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게 가장 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적으로 주기적인 건강 검진하는 것이 사실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